네, 1절까지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 숭실대학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숭실인들 시국선언을 개최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로 1호학번 화학공학과 이홍 선배님 연사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화학공학과 1호학번 수료생 이홍이라고 합니다. 저는 창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창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것이기에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현재 이 나라 시국에 대해서도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것들이 쌓이며 왜?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였습니다. 알면 알수록 이 나라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부정선거 이슈는 저를 제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요즘 시대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제가 왜 음모론이 아니고 부정선거는 실체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키르기스탄, 볼리비아, 미얀마, 파키스탄,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정선거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거나 논란이 커져 정권이 교체된 나라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나라들이 부정선거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제가 언급한 이 나라들은 모두 A웹이라는 세계선거국제기구에 속한 나라들인데 이 A웹은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0년에 출범하여 인천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A웹의 주 기능은 여러 나라들에게 선거 기술과 장비를 수출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정선거가 터진 나라들 중 상당수는 한국산 개표기를 썼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최근에는 캐나다에서 중국의 총선 개입 의혹이 캐나다 정보국인 CSIS의 보고서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캐나다마저도 A웹 회원국이라는 사실입니다. A웹이 본부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 이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저 먼 이국 땅 캐나다까지도 선거에 개입한 게 사실로 드러나고 트럼프 또한 미국 선거에 중국이 관여했다고 외치는 중인데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이웃나라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한국에서도 부정선거 의혹과 증거들은 이미 넘쳐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종류가 많아서 세 가지만 추려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상한 실물 투표지들이 재검표 현장에서 너무나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그 유명한 형상기억종이라는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지, 색깔이 다른 투표지, 도장이 뭉그러져 있는 일장기 투표지, 서로 붙어 있는 투표지 등 너무나 많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비상식적인 투표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둘째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득표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대소의 법칙에 의하여 수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선거에서는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거의 없어야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 본투표에서 특정 후보가 35%를 득표했다면 사전투표에서도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는 본투표와 사전투표 간의 득표율 차이가 10% 차이가 넘게 나는 지역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본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겼지만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에게 큰 차이로 져 결과적으로 낙선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두고 서울대 통계학과 박성현 명예교수님은 신이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으며 서울대 통계물리학을 나오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박사를 하신 박영아 교수님은 해당 총선 결과가 일어날 확률은 2의 1000승분의
1보다 작으며 이런 정도의 사건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2의 천승분의 1의 확률은 로또를 44번 연속으로 당첨될 확률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지성인들이 지난 총선의 통계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부정선거가 음모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진짜 음모론자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반대 측에서 모수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은 주로 친민주당 성향이 강하다며 이를 반영해야 한다 주장하지만 이는 그저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공식적으로 저번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가장 많이 한 투표 연령대는 60대 이상입니다. 60대 이상은 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연령대층입니다. 이런 점만 보아도 그들의 주장은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국정원의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이 얼마든지 쉽게 해킹 가능했다는 보고서입니다. 시스템의 비밀번호는 1, 2, 3, 4, 5 였으며 보안 점수로는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외부로부터 얼마든지 우리의 선거 시스템이 해킹이 가능하다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는 외부에서는 해킹이 가능해도 부정선거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선관위 내부에서 조력을 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2013년 이후에만 1200건의 부정채용을 저지른 부도덕의 끝판왕인 선관위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1200건의 사기 전적이 있는 도둑 용의자가 절도 현장에는 있었지만 도둑질은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한다면 이를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보았을 때 당연히 수사를 통해 부정선거는 없었는지를 밝혔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철저히 은폐되어 왔습니다. 사법부는 선거 무효 소송을 뭉갰고 언론은 이에 동조하여 부정선거를 입 밖으로만 꺼내면 음모론자로 몰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법부를 성역화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진리인 마냥 말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판사는 언제나 본인의 양심을 100% 지킬 수 있을까요? 판사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뭡니까? 정의감과 공정성 점수입니까? 그냥 공부 잘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유혹에 무너지는 인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판사라고 하더라도 아무 이유 없이 1 더하기 1이 3이라고 판결 내리는 판사들이 있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선거 소송 판결문 중에는 범인이 있다면 그렇게 명확한 증거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희대의 비상식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범인을 수사기관도 아닌 원고 측에서 특정을 지어야 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비상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결문을 직접 읽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투표를 할 때에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투표에 참여했는지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통합선거인 명부를 받아 직접 대조하여 정말 그들이 투표를 했는지 비교하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전국 통합선거인 명부, 사전투표자 명부 원본을 그들은 끝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뭐가 찔려서 이 쉬운 걸 안 내놓고 있고 법원은 주요 증거들을 채택해주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그리고 왜 언론은 침묵하고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선동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언론은 철저히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주주의 말을 철저히 따를 뿐입니다. 그 안에서 사명감을 가진 기자는 찾아볼 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의 뜻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선관위, 사법부, 언론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회사나 학교 같은 곳 내부에도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처럼 부정선거 카르텔은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존재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 카르텔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나라의 주권을 평생토록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카르텔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대다수가 그동안 진실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진실에 눈을 뜨고 행동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우리나라 주권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며 되찾읍시다. 우리의 서포터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 이 주권 전쟁에서 같이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연사로 이사학번 문예창작학과 김소연 학우님의 연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재학 중인 문예창작과 이사학번 김소연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자 대한민국 학생으로서 우리 학교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숭실대학교의 설립자이신 베어드 선교사님은 미션 스쿨을 통해 학생들에게 철저히 복음주의적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 교육 가치관 아래에서 숭실대는 1938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기 위해 자진 폐교를 결단한 역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민족에 대한 성실성의 표현으로서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숭실 정신의 발로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신은 지금의 거짓과 불법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삼키려는 세력과 싸워야 하는 우리의 결단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 숭실대학교는 자랑스러운 새 역사를 써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뽑고 국민이 지지하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님의 불법 탄핵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온전히 지키는 자랑스러운 대학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비상계엄령을 찬성합니다. 맞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려졌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선택에 반대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엄에 무관심하거나 공포를 조장하면서 내란이라 얘기할 때도 대통령님의 12.12 담화문에 담긴 구체적인 이유를 들으며 계엄이 더욱 잘 이해되었고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왜 비상계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기 때문에 SNS 활동과 집회에 참석하며 합법적 계엄의 진위를 알리고 대통령님을 위해 열심히 외치고 기도했습니다. 공수처의 불법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도 관저 앞 집회에 나가 자리를 지켰지만 정말로 한 나라의 현재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해 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포 영장을 가지고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는 무도한 모습을 보며 이 나라의 법치가 정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완전히 전락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저하고 싸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위기에 처한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피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싸우며 헌신하신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물론이요,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6.25 전쟁에서 우리를 도운 미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쉼없는 공격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체제와 자유선거를 목숨 걸고 지켜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유럽권 나라들은 이미 각종 PC주의에 점철된 법이 통과되어 이성과 윤리적, 도덕적 체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어 과거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는 그저 관광지 돈벌이로 전락한 빈국이 되었고, 우리 동포들이 사는 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두렵고 잔혹한 공포 정권이 폭정하고 있는 3대 세습 독재 국가입니다. 중국 또한 종신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를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과 중국이 우리나라의 대규모 전복 활동을 벌이고 정부를 작용하려는 증거는 아주 많습니다. 이 위협은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몽령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났고, 우리는 우리가 정말 벼랑 끝에 놓인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뒤로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거대 야당의 국익에 바라는 반국가 행위와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으로부터 국익을 포기당하고 국정 마비와 헌정 질서 붕괴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국민이 뽑고 국민을 위해 힘써온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당하신다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곧 붕괴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과 자유는 마치 단 한 번도 곁에 없었던 것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북한과 캄보디아처럼, 티베트처럼, 홍콩처럼 더 이상의 이전과 같은 발전과 자유는 없을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하겠다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약속을 우리는 지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은 억압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진실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를 다시 세우는데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싸워 승리한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가 어둠 너머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 나라, 누구나 자신만의 꿈을 품고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이 나라를 우리의 손으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짓으로 뒤덮인 선동의 파도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교란하는 좌편향 언론의 말을 의심해보고 사실을 확인하고 비교해보며 공부하십시오. 우리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저들은 우리에게 극우라는 낙인을 찍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발하고 불법 체포하고 사회적 기회와 수익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역시 학생으로서, 예술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대놓고 범죄자 이재명과 간첩들을 옹호하는 세력들도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뻔뻔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외치고 있는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개 숙이고 다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젠 당당하게 외칩시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즉각 직무 복귀가 정당하다고 외칩시다. 우리가 더 큰 목소리를 외칠 때 세계가 주목할 것이고, 더 많은 국민이 깨어날 것이고, 더 많은 대학과 청년이 일어날 것이고, 모든 세대가 진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저기서 권력을 휘두르는데 아직도 많은 교회는 눈과 귀를 막은 채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법만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나치 정권의 억압과 불의에 맞서 행동한 보네퍼 목사님의 저항과 희생정신이 필요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회는 십자가를 떼어야 하고 공산주의의 우상숭배를 강요받고 큰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티베트를 보십시오. 불교, 천주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자유가 억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젠 제발 그 눈을 뜨시고 진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시절인 1941년에 출간한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일본이 천황을 신봉하는 신도주의와 군국주의가 합해질 때 가까운 미래에 기형적 전체주의가 태동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전체를 위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장대로 실제로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세계의 자유를 위협했던 존재가 일본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바로 북한, 중국, 러시아입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북한은 지속적인 군사 도발과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장엔 중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기술적으로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거대한 정권 찬탈의 세력과 부패한 사법부를 심판하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끄시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더욱이 발전하게 될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끝까지 싸웁시다. 끝까지 대통령님을 믿고 탄핵 기각과 즉각 석방을 위해 싸웁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오동훈을 즉각 구속하라. 정치판사 문영배, 이미선, 정정리, 정계선 재판관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탄핵 기각을 선고하라. 김영두, 정영식, 김목형 판사님, 헌법대로 탄핵 기각을 선고하십시오.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기각!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는 오늘 나라를 사랑해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위쪽을 채우면 경찰관분들이 조금 힘들다고 들었는데 질서를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22학번 심재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당장 귀가 터질 듯한 총성이 들리는 가시적인 전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소리 소문 없이 적들은 대한민국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금도 끊임없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들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언론 장악 및 여론 조작, 경제력 및 기술 탈취, 첩보활동, 언론 및 정당 매수 등의 전략을 광범위하게 펼쳐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기업 텐센트는 수년간 적자 투성에 시달리던 JTBC에 무려 1000억을 투자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중국 기업이 망해가는 한국 언론사에 100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했겠습니까? 이 언론사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 분명합니다. 또한 지난해인 2024년에는 전직 삼성전자 직원들을 통해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700여 단계의 공정정보가 중국에 유출되었습니다. 그 경제적 가치는 무려 4조 3천억으로 추산됩니다. 해당 사건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지하자원도 없이 기술력 하나로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의 간과 쓸개를 중국으로 빼돌린 중대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사건에 간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대한민국 정당인지 아니면 중국을 위한 정당인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안을 줄곧 반대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내란 아닙니까? 또한 지난해 한미일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입항해 있었던 미군 항공모함을 중국인 우수 공산 당원들이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게다가 정보 당국에 의하면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중국 공안 관계자 연락처와 중국 공산당 소식지가 대거 확인되었으며 장기간 동안 한국 군사기지와 주요 장비, 미 항공모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중국에 보고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역시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간첩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내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중국 태양광 판넬 사업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된과 동시에 기술적 경제성이 매우 떨어져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 천억 원 이상을 들린 반면에 전 세계에 수출하며 미래 세대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 원전 에너지 사업 관련 예산은 모조리 감액했습니다. 중국에게 득이 되는 사업은 확정하고 대한민국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은 축소시키면서 국가 곳간의 씨를 말려온 것입니다. 그 와중에 놀랍게도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6천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미래 산업이 날아가고 다음 세대를 위기에 빠뜨리더라도 자신들의 연봉은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내란 아닙니까?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렇게 직무가 정지되었던 공직자들입니다. 대통령,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경찰청장, 국방부 장관, 서울경찰청장, 육군참모총장, 방척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정사령관, 정보사령관, 박전사 1차장, 방첩사 수사단장 등이 전부 탄핵 소추되거나 체포되거나 구속되거나 직무 정지되도록 해온 것입니다.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진짜 내란 아닙니까? 즉 민주당은 앞서 말씀드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상대들에게 대한민국을 넘겨주기 위해 움직여왔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 세력임을 분명합니다. 대통령은 이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관심이 없고 조용했던 여론을 깨우기 위하여 최후의 수단이었던 계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국가를 위한 일 아닙니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렸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거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의혹이 전국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 실패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속 시원히 진행할 수조차 없다면 그렇게 중요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천명하면 이 나라의 헌법 제1조 1항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중대한 국가 차원의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었던 계엄령은 절대로 반국가적 행위가 아닌 오히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합니다. 나아가 중국, 북한, 러시아 등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민주당은 그 전쟁의 상대인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것을 대통령 탄핵 사유로 기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 맞선 것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의회 조사국 역시 한국의 계엄령과 탄핵 사태에 관한 정식 보고서를 통해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과 당대표인 이재명의 외교적 스탠스에
중국의 국익을 도모한다는 심각한 우려점이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정확한 선택을 내리기 위해 의원들이 참고하는 공식 자료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자유세계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미국과 또한 일본과의 연합전선에 적극적으로 합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출범한 트럼프 정부의 기조는 윤석열 정부와 같이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마약과 동성애를 거부하며 지속가능한 다음 세대와 건강한 문화를 이루는 데 주목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문화를 이루어야 하며 학문적 포스트 모더니즘과 동성애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유럽처럼 신학과 여러가지 학문은 넘어가게 되고 이 나라의 사상적 기조는 물론 모든 정책적 방향들이 사람들의 삶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유세계의 통일성을 인지해야 하며 이 자유세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끊어내려고 하는 진영은 어디인지 분별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그러한 생명력이 기독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물론 그들을 배제하고 끊어내고 돌팔매질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나서는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권리와 가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웃을 진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과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 힘은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살리겠다는 진짜 사랑에서만 나온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국선언이 선포되고 있는 숭실대학교는 그러한 선택을 해냈던 기독교 역사를 지닌 대학교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민족은 일본의 국가 종교인 신도의 신사를 찾아 참배하는 행위인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나 현 숭실대학교의 전신인 당시 숭실전문학교는 오히려 신앙의 순수성과 민족정신을 잃어버릴 바에는 자진폐교를 택하였습니다. 우리 숭실의 학도들은 오늘날까지 이 자랑스러운 선택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2월 24일 이 좋은 날에 우리도 선배님들의 정신을 따라 이 자리에 서서 외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는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숭상하는 학교 숭실학원이 지어진 진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숭실의 학도 여러분, 학생의 선택이 대학의 선택이고 대학의 선택이 민족의 선택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옳은 길, 그 좁은 길을 선택합시다. 이러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전국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학번 물리학과 이영민입니다. 누가 저보고 그럽니다. 어쩌다 그거가 되었냐고. 어쩌다 그거가 되었냐고. 어쩌다 거짓 뉴스와 음모론에 빠져 이 지경이 된 거냐고 물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제 나이 25살에 12월 3일이 될 때까지 정치 문외한으로서 살다가 12월 3일 이후 저쪽 절벽 끝에 있는 레거시 미디어가 나를 구구로 만들었고 나보고 왜 구구가 되었냐고 묻는 당신들은 그 거짓된 레거시 미디어에 속아 이 자리에 나와있는 수많은 대학생들과 숭실대 졸업생들이 구구 집단처럼 보여지는 것이라고요. 저는 원래 민주당이 착해보였습니다. 부정부패는 보수 기득권이 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적폐 척결에서는 적폐는 보수 기득권에만 해당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두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나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투쟁하여 피로 이뤄낸 선배들의 민주주의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와 90년대 운동권으로서 활약했던 지금의 수많은 정치인들의 민낯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민주화를 위해 자기 몸을 바친 광주 시민들의 피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기 몸을 바친 군인들의 피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일반인을 잡아다가 폭행하여 신문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러도 그것이 민주화를 위한 옳은 일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지금의 진보 정치인 당신들이 군인과 국민들의 피를 대가로 얻은 자유와 민주주의와 당신들의 정치 권력을 어찌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데 사용한단 말입니까? 간첩법 개정 왜 반대합니까? 우리나라 산업 핵심 기술, 반도체 기술, 초산업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등 고급 기술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들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우리나라에 온 중국인 유학생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타고 있는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했는데도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당신들은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중국의 우수 공산당원이 우리나라에 유학생으로 들어와 대통령이 타고 있던 미 항공모함을 찍어도 간첩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이 나라의 실정을 당신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모른 척하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마약 수산 예산 왜 깎습니까? 2018년 청소년 마약사범 56명이었습니다. 2023년 청소년 마약사범 756명으로 약 14배가 늘었습니다. 뭡니까? 이 통계만 봐도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민주당은 경찰 특활비,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도대체 왜 삭감시킵니까? 어디에 썼는지 소상히 밝히면 특활비 허락해준다고요? 그러면 공수처에겐 특활비 공개 요청 왜 안 했습니까? 검찰은 공개 요청하고 공수처에 공개 요청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조사입니까? 속이 훤히 보이는 작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가 말입니다. 1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민주당의 사명 집단이라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잡아야 하는 공수처가 왜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의 지휘를 받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중앙지법에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거 왜 비밀로 하셨습니까? 중앙지법에 영장 신청하다가 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신청하신 겁니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인 오도훈이 왜 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겁니까? 전한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온 국민은 재판받을 일이 있다면 자신의 담당 재판 검색해서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거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면 당장 기피 신청하라고요. 그만큼이나 편파적이고 윤리의식과 직업정신보다 진영논리와 자신의 이익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민선 재판관요, 자기가 재판할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고 그 회사에 손을 들어준 사람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이익이 걸려있는 재판이라면 당장 그 재판 기피 신청하고 다른 판사에게 넘겼어야죠. 말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 안 한다고 했죠. 또 마약 수산 예산 삭감한다 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출탄핵은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카톡 검열도 많이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국정 운영을 마비케 하고 국민들의 카톡 검열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화가 치밀어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너무 충격적인데 더 있습니다. 제가 왜 민주당을 고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까지 민주당을 고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켜 입을 들여받고 하나의 역사관과 하나의 가치관으로 가는 전체주의로 가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내가 배우고 읽고 싶은 책을 못 읽게 하고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게 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아직 배우는 대학생이니까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전국의 대학생들이여 일어나야 합니다. 대학생들이여 일어나자! 일어나자!
일어나자! 지금 놀랍게도 연세대를 시작으로 서울대, 고려대, 경북대, 그리고 오늘 부산대와 숭실대가 시국선언을 하고 이번 주에 무려 9개 대학교가 시국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전남대가 있습니다. 광주 대학생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한 우리 숭실대 학생들,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것을 아직도 흘러가는 하나의 바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들의 자유한 나라가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사라졌다고 알아차렸을 땐 너무 늦었을 겁니다. 지금 싸워야 합니다. 저를 한 번이라도 받거나 알고 있는 학우들께 말씀드립니다. 깨어나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나라가 공사가 되냐 마냐의 절체절명의 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숭실대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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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분 이번 시국선언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배님들의 소중함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하나가 되게 해준 데에는 선배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내쫓겨도 집회를 할 수 있게 도와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에 나와 용기 내어준 우리 재학생들을 위해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잘하신 선택인 게 지금은 조금 과격해 보일지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애국자라는 게 밝혀질 겁니다. 여기 의사학번부터 1학번까지 있는데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을 계몽령으로 한 곳으로 모아준 윤석열 대통령님께 한 말씀 드리고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힘드신 결정이었을 텐데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행동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젠 우리 대학생들이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실대! 숭실대!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유튜버로서 이전에 숭실대 졸업생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가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숭실대 벤처과를 졸업한 유튜브 해준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해준입니다. 전국의 대학들이 일어서고 있는 가운데 숭실대학교는 1890년대 개교했던 한국의 최초 대학부였던 만큼 그 기원 정신에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다 같이 일어날 시기입니다. 저는 1년이 넘게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우파적인 가치관을 담아서 민주당의 폐악질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담아왔습니다. 숭실대 제 주변 친구들은 제가 다 계몽을 시켰어요. 그런데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면 극우다, 계엄은 선 넘었다, 탄핵은 반대하지만 계엄은 아니었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친구들 전부 제가 깨우고 가겠습니다. 1993년 언론사 대학평가에서 숭실대가 9위를 했었습니다. 다시 그 리즈 시절을 영광을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학 1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숭실대학교가 훗날 교과서에 실릴 학생운동의 주축이 되어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재학생들과 동문들이 이 시국선언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운동권 똥파육들이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독재라고 칭하며 이미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은 대한민국에서
존재 가치가 다 해버린 운동권 세력들은 정치권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며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들고 바리게이트를 치고 짱돌을 던져대며 그들의 폭력 전과를 훈장 삼아서 수십 년째 회상하고 자화자찬하며 아직도 치기 어린 시절에 받았던 전교조 세뇌 교육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능력하고 썩어빠진 구태들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여야 국힘 대 민주당의 정치 패싸움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살아갈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어떠한 단체 소속도 아니고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모여있습니다. 맞습니까? 지나가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가 왜 이러고 있을까요? 국힘에게 눈도장 찍히고 싶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치 집단과 어떠한 상관도 없어요. 국힘에서는 계엄에 대해서 선을 긋는 세력들도 많습니다. 조기 대선과 내각제를 꿈꾸며 대통령을 지키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자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국가의 위기보다 개인의 위기를 우선시하는 이 배부른 돼지 새끼들아! 금패치들에게 오늘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들은 나라가 망해도 그가 쌓아놓은 권력과 부로 명예, 부, 권력을 이용해서 이민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패치들이 나서주지 않으니까 저도 졸업생이자 유튜버의 신분으로 직접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두 훌륭한 리더들의 노력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고 이제는 그 다음에 시대적인 가치가 필요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공통적 가치는 체제 수호였습니다. 이 땅의 국부들이 순국 선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우리가 배부름에 몰랐을 뿐이지만 절대로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체제 수호, 이 세 번째 가치를 국민들에게 가장 명확하게 전달해줄 리더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간첩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간첩죄 확대를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적국은 북한으로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것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나라는 심각할 정도로 자원이 없습니다. 스탈린의 허가를 받고 김일성이 일으켰던 6.25 전쟁을 겪고 폐허가 된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지구촌에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는 70년 전 전쟁이 일어난 자원 없는 폐허에서 원전의 중요성을 미리 파악해 거금을 들여서 투자를 했습니다. 한 리더의 선택과 선구안이 현재 북한과 대한민국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땅 밑에 자원은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말도 안 되게 많은데 말이죠. 그리고 그 결실은 박정희 시대의 중화공업 육성을 시작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반도체, 방위산업, 철강, 조선, 자동차 기술, 석유를 제공하는 우리의 기술들을 바탕으로 미국으로, 폴란드로, 싱가포르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우리의 기술들과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들을 팔고 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주는, 유지시켜주는 우리의 기술들, 우리에게는 목숨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들, 우리와 모든 산업이 겹치고 경쟁 구도에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 우리의 기술들을 유출하고 그걸 처벌할 수 없게 만드는 민주당은 친중 부역자들이자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친중 매국노들입니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이 무려 100건에 달합니다.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패권 전쟁이 이미 물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만 기술 유출이 대한민국에서 25건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18건이 바로 중국으로 유출했습니다. 중국은 자기네 기술 유출을 간첩으로 잡는데 우리나라는 간첩법 개정이 아직도 안 돼서 이 간첩들을 못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를 받아가는 외국인들 중 대다수는 중국인들입니다. 중국인들이 받아가는 건보료 급여액은 한 해에만 1조 1,800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이지만 중국인들로부터는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한미군 방위비가 1년에 1조 2,800억 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방위에 도움 하나 준 것 없는 중국인들이 왜 이 많은 돈을 받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은 중국에 가도 이런 혜택 못 받아요. 민노총 간부의 김정은에 대한 충성 맹세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북한 지정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조선의 진보 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다. 북한에서 답을 알려준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자칭 이 진보 세력들은 북한의 동지들이다. 북한의 애국 세력들이지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이 아니에요. 이 민주당은 사실상 난파 공작원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욱 추가된 김정은의 지령문에는 헌법재판소를 반미의식이 강한 애국 세력들로 장악하고 적극적으로 중국 동포를 이용하라는 그런 김정은의 오더가 민노총 간부에게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놀랍게도 흔히 말하는 마케팅을 잘했습니다. 포장지를 잘 갈아 꼈어요. 젊은 층의 구미에 맞는 용어를 사용해라. 이것도 김정은의 지령 중 하나입니다. 통일 전선, 지하당, 동맹 이런 공산주의 시뻘건 냄새가 이런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단어들은 다 빼고 진보, 인권, 평등, 평화 같은 그저 겉보기만 듣기 좋아 보이는 그럴싸한 말들로 자신들의 매국행위와 공산주의 활동을 정당화하고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며 가스라이팅을 시전했습니다. 민노총 간첩들 뿐만 아니고 제주 지하조직 희흑 사건, 창원 간첩 사건을 일으켰던 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은 현재 어떻게 됐을까요? 구속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숭실대! 숭실대! 이 빨갱이들의 재판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한테 그대로 배운 건지 재판 지연 신청하고 국가 상대로 소송 걸고 버젓이 바깥 공기를 음미하며 활보하고 있습니다. 간첩 잡겠다는 대통령은 구속이 되어서 차례차례 구치소에 떨고 있는데 이 반국가 세력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오늘 정말 시원한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수는 위험 감지에 능합니다. 여러분 진짜 실제로 서울대 병원에 따르면은 보수 지지자들이 진보 이 좌빨들보다 5배나 뇌 기능 연결 강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조절 능력이나 회복 탄력성이 높고 위험을 감지해내는 능력이 좌파들에 비해 말도 안 되게 발달되어 있고 지능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깨어나지 못한다? 그거 지능 문제예요. 위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며 지금 누리는 자유와 배부름이 영원할 것이라며 생각하는 시민분들, 지나가시는 학생분들, 이대로 싸우지 않는다면, 이대로 귀를 닫고 나의 삶과 관련이 없다면, 그냥 지나친다면 법치주의가 무너진 지금 우리가 굳게 믿고 있었던 상식은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통령이 구속된 지금, 법치주의가 무너진 지금 그 불의의 피해자는 다음 타겟은 우리가 될 것이며, 우리의 가족이 될 것이며, 우리의 친구가 될 것이며, 내가 될 것입니다.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은 야당 당대표라는 이유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 나라를 지키려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주 우려가 있습니까? 이미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애국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희생을 하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제는 누가 진심이고 누가 진심으로 이 나라와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을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두 눈을 뜨고 볼 때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비싼 돈 주고 대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해왔던 거는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시기에 목소리를 내고 위험 감지를 좀 해달라고 공부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학점이 몇 점이고 나만 좋은 기업 들어가면 땡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인생만 신경 쓰다가 어느샌가 내가 관심을 가지 않았던 그 불의에 대한 죄값은 나에게 돌아온다고요. 제발 들어주십시오. 제발 여러분들 나와주십시오.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제발 관심 갖고 여기 모인 우리를 위해서가 아닌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나와달라는 겁니다. 중앙지법에서 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판사 쇼핑을 잡아 돌린 오동호는 반드시 체포, 구속되어야 합니다. 불법 체포, 불법 영장 청구한 오동훈 및 편향된 서부지법 판사들, 헌법재판관들, 그에 놀아난 경찰들까지 이들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며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탄핵은 반대하지만 계엄은 옳지 않았다? 웃기지 마세요. 민주당의 폭거와 중공 세력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와중에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실탄 하나 지급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하나 죽은 적 있습니까? 민주당은 이 계엄을 정권 찬탈의 기회로 포착해 군인들을 세트장에 소품 취급을 하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헐리우드 액션급의 영화를 찍었습니다. 이런데도 아직도 계엄은 좀 진짜 쌍욕 나오네요. 계엄은 옳지 않다고 떠드는 인간들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저 본질을 호도하고 국민을 오도하는 기회주의자 겁쟁이들 뿐입니다. 안규령 같은 인간들은 총기를 탈출하지 않나. 군인들을 향한 수많은 폭행, 폭언은 말할 것도 없겠죠. 저는 오늘 그런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15도 한파를 맞은 한겨울 차디찬 한남동 바닥에서 매일같이 밤을 새며 목소리를 냈던 사람으로서 아직도 눈치나 보면서 내각제와 조기 대선 루트를 타려는 한심한 쓰레기들을 보면은 피가 끓습니다. 정치인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돈 없고 빼먹고 힘없는 저보다도 우리들보다도 못 싸워요. 소극적으로 눈치나 보고 있는 와중에 자기들이 애국 시민을 대변한다고요? 진짜 웃기지 마십시오. 잃을 게 많으시다고요? 그렇게 겁먹은 강아지들 마냥 떨고들 있을 거면은 어디 가서 의원님 대접받을 생각들이나 하지 말아라. 니들이 배지 달고 있는 이유는 이럴 때 앞장서서 애국 시민들 대표해서 싸워주고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책임과
희생 정신을 보여달란 말이야! 의원님 소리는 듣고 싶고 대우는 받고 싶은데 앞장서서 싸우기는 싫지? 그러면 하다못해 니들 대신 싸워주는 사람 도와줄 생각이라도 해봤냐? 편향된 유튜브와 선 긋는 국힘당? 야 이 쓰레기들아, 기득권과 허영심에 쩌든 이 금배지들아! 그 대단한 감투 좀 제발 벗어 던지고 집회 현장이라도, 대학생들 이렇게 목 터지게 외치는 현장이라도 한번 나와봐라. 배부른 돼지인 니들 금배지들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라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리더이자 이 나라의 국가 원수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지키려는 마음도 없고 한마디씩 툭 던져주고 다시 중립적인 척 버릇하면서 국힘당 니들 입에 보수 정치를 함부로 올리지 말란 말이야. 지들 안위와 주머니 채우기밖에 관심 없는 정치인들보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기 모인 우리 애국자분들이 훨씬 대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탄핵 무효! 탄핵 반대! 사기 탄핵! 감사합니다! 저희 구호 한 번만 외치고 가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하면 석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을!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을!